안녕하세요. 생명 시스템의 두 번째 단원 물질대사와 생체 속매입니다. 생체 촉매 1번 먼저 물질대사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봅시다.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공기나 바다나 산이나 모든 곳에서 사실 화학 반응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대사라는 말은 그 화학 반응들 중에서도 생명체 내라는 주체가 있어요. 우린 생명체죠. 즉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 몸 안에 관한 것이라는 거 기억하고요. 그러면 그 물질 대사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대사의 종류에는 첫 번째로 동화작용이 있습니다. 자, 동화작용은 뭔가 좀 큰 것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즉 저분자 물질을, 즉 작은 분자량의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큰 분자량의 물질로 합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고분자와 저분자 물질이 있을 때 저분자 중에서도 아미노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미노산들은 사실 서로 연결이 되면서 좀 더 큰 분자량을 가진 단백질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저절로 아미노산 낱낱개가 단백질로 되는 건 아니죠. 바로 그 아미노산들을 연결할 만한 결합이 필요하고, 그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가 흡수되어야 합니다. 자, 에너지가 흡수되면서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합성되는 것을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화작용의 예를 살펴보면요. 방금과 같이 아미노산을 좀 더 큰 분자인 단백질로 합성을 하거나, 아니면 식물이 하는 광합성도 있어요. 광합성도 작은 분자들이 모여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큰 분자를 만드는 과정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화작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화작용은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분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과정도 역시 이화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면 이제 고분자 중에서 어떤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포도당을 좀 더 작은 분자들로 물이나 그리고 이산화탄소 등으로 분해를 시켜요. 이것도 역시나 바로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분해를 시켰기 때문에 이화작용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었던 포도당의 그 결합들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낱낱이 작은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이화작용의 는 예를 살펴보면 소화를 시켜서 좀 더 작은 물질들로 만드는 것, 그리고 또한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포도당을 이용해서 세포는 세포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얻고 작은 부산물들을 얻게 되죠. 이런 것도 역시 이화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하작용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동화작용에 에너지가 흡수되는데 쓰이기도 하고요. 계속 이렇게 에너지들이 이동을 하면서 서로 이런 물질대사 하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물질대사 종류 두 가지를 배워봤고요. 그러면 물질대사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사실 이런 동화와 이화의 전체적인 물질대사 반응은 아주 쉽게 일어나는 반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반응은 바로 효소라고 하는 것이 관여를 합니다. 우리 물질 대사의 모든 곳에 효소가 관여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 물질 대사가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기도 하고 흡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을 얻죠. 단백질, 또 산소, 이산화탄소, 뼈나 근육 등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잠자고 일어나고 생활하고 심장이 뛰고 그리고 체온이 유지되고 하는 그런 모든 현상은 바로 이러한 동화와 이화의 물질 대사들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의 정의는 생명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효소는 물질 대사에 항상 관여하므로 당연히 생명체 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촉매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촉매라는 말, 그 정의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촉매는요, 화학 반응에 쓰이는 아이죠. 예.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도 하고 또 느리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을 촉매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화학 반응에 촉매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일부러 쓰기도 하는데 우리 생명체의 몸에는 그런 촉매 역할을 하고 있는 단백질, 즉 효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생명체가 있어요. 그래서 효소는 바로 단백질이라는 거 기억하고요. 생명체 내에서 이것을 합성하고 이것이 또 작용함으로 우리는 생체 촉매라고도 합니다. 물의 몸에 있는 촉매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반응물을 단백질이라고 하고 생성물을 아미노산이라고 할 때 단백질의 그 결합이 끊어져서 낱낱의 아미노산이 되려면 그 결합을 끊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 최소한의 에너지를 넘어서야지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아미노산이 낱낱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저 넘어야 되는 저 고개만큼 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저 고개만큼의 저 부분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것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프에서 보면 자, 반응물이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서 넘어야 하는 산입니다. 이것을 활성화 에너지,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효소는요, 이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줍니다. 자, 효소가 없을 때를 볼까요? 효소가 없을 때는 저만큼의 산을 넘어서 되는데 효소가 있으니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에
그 활성화 에너지 한번 높이를 보세요. 비교가 되나요? 네. 활성화 에너지가 현저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려면 이제 조금만 넘어도 된다는 거예요. 즉,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주기 때문에 굳이 많은 힘과 시간을 버리지 않고도 나는 열도 적게 해서 체험 범위의 낮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록 해줍니다. 즉, 효소가 없을 때는 높은 산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에너지를 써서 가야 한다면, 효소가 있을 때는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에너지와 시간을 적게 들이기 때문에 또 낮은 온도가 가능하고요.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터널을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될 때의 효소의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효소에 의한 생명 활동의 예를 알아볼게요. 식물의 광합성은 재료가 어떤 거였죠?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빛이 같이 화학 반응을 하면 맛있는 큰 포도당이 되고 산소가 부산물로 나오게 되죠. 이것을 바로 식물의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낱낱이 이것들이 큰 것이 됐으니까 바로 이것을 동화작용이고, 동화작용은 역시 물질 대사고, 이 모든 것에 효소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장균의 포도당 분해가 있습니다. 포도당이 있으면 대장균이 이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얻으면서 생활을 하고요. 그에 대한 부산물들이 이산화탄소라든지 물 등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 포도당이 자잘한 것들로 분해가 됐죠. 바로 이것을 이화라고 할 수 있고, 이화는 역시 물질 대사이고, 그러면 이것들은 모두 다 효소에 의한 생명 활동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메바가 하나에서 2개의 세포로 분열되는 것, 이것도 역시 아메바의 모든 생명 활동, 즉 물질 대사는 효소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와 효소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효소의 깊이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힘을 내서 간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와 효소의 역할을 알아볼게요. 자, 간은 어떤 물질 대사가 일어날까요? 자, 선생님이 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짠! 수많은 간 세포들이 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3가지 물질 대사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 중에서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닭고기를 먹으면 이것을 소화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면 이것을 세포들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노폐물이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합니다. 이것이 간으로 와서 요소 합성 효소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요소로 변할 수 있게 돼요. 이 요소는 독성이 사라지고 오줌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면 요소 합성 효소의 역할을 한번 보면요. 요소 합성 효소는 요소 합성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줍니다. 그러면 암모니아가 요소로 가는 과정이 언덕이 훨씬 더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많은 열과 에너지와 시간이 들지 않고 체험 범위의 낮은 온도에서도 요소를 생성하는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그 공장에서 요소를 합성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열을 많이 낸다고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몸은 이 요소 합성 효소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고, 그래서 아주 36.5도의 유유자적한
온도에서 빠르게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과산화수소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과산화수소는 역시나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어떤 물질인데요. 이 과산화수소도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탈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이것을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주고 있어요. 자, 써보겠습니다. 카탈레이즈는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킵니다. 그래서 물과 산소를 발생시켜요. 그러면 물과 산소는 몸에 좀 해롭지 않으니까 배출되게 되는 거죠. 자, 이 카탈레이즈는 사람 몸에 있는 간세포에도 있고 적혈구에도 있어요. 그리고 감자세포도 이 카탈레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쳤을 때 과산화수소를 바른 적이 있나요? 그쵸?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기포가 막 생겨요. 그 기포가 바로 적혈구에 있는 카탈레이즈와 과산화수소가 만나서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됐죠. 물과 산소로. 그리고 그 산소가 바로 기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산소는 그 다친 부위 주변에 있는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코올 보겠습니다. 알코올은 알코올 분해 효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물로 분해되고 몸 밖으로 배출되게 돼요. 궁금한 게 있어요. 알코올 분해 요소가 알코올도 분해시키고 과산화수소 분해시키고 다른 반응도 좀 분해시켜주고 하면 괜찮지 않을까? 같은 효소니까 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는 또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살펴볼게요. 카탈레이즈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과산화수소도 위에 있습니다. 둘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합하는 부위가 똑같아서 서로 딱 맞아요. 그러면서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그럼 알코올은 카탈레이즈랑 잘 맞는지 볼까요? 결합하는 부위가 맞지가 않죠. 구조가 맞지가 않습니다. 자, 즉 카탈레이즈는 과산화수소를 분해시키죠. 물과 산소로. 그런데 그렇게 잘 분해시킬 수 있는 이유는 카탈레이즈는 과산화수소의 구조와 맞는 부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합이 가능하고요.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시키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이 가능하고 반응도 할 수 있다. 반면에 카탈레이스는 알코올을 분해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탈레이즈는 알코올과 맞는 부위가 없죠. 과산화수소하고만 맞아요. 지금 선생님이 필기를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과산화수소의 구조와 맞는 부위가 아니라 알코올과 맞는 부위가 없다고 써야 돼요. 그래서 알코올과 맞는 부위가 없기 때문에 결합도 안 되고 반응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알코올은 알코올 분해 요소를 만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와 맞는 부위가 있어야지만이 결합하고 반응할 수 있다. 기억을 해주고요. 이런 반응을 하지만 우리 카탈레이즈는 반응을 하기 전과 반응을 하기 후에 자신을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촉매의 특징이었죠. 카탈레이즈는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새로운 과산화수소가 왔을 경우에 그것을 산소와 물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카탈레이즈는 화학 반응 전후에 자신은 변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세요. 물질 대사와 효소의 역할들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자즙과 과산화수소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험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산화수소 수에 물,
과산화수소 흡수에 감자즙을 동일한 양으로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포 같은 것이 보이나요? 예, 저게 바로 과산화수소가 분해돼서 만들어진 산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